지난 12월 31일 한 30대 남성이 4살 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경제난에 아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바로 어제는 8살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아이를 살해하는 일, 이거 흔히들 표현하듯이 정말 동반 자살일까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짚어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한 해가 저물어 가던 지난 12월 31일 저녁 6시쯤 이웃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툭툭 들어가요. 누가 이렇게 앞집 아줌마가 막 유통하고 해서 애가 숨을 안 쉰다고 해서 술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의식 없이 발견된 4살 아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습니다. 통사들하고 이렇게 왔는데 한 분이 막 수갑을 채우고 그러고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보니까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다 압송해가지고 가는 것까지 내가 목격했어요. 범인은 아버지인 30대 A씨. 아이를 목조른 후 이혼한 전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이 엄마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목졸림에 의해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신고였고 그 신고를 받고 살인사건으로 예감을 하고 바로 우리 형사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6살, 4살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요. 사건 현장에선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아버지는 술이 좀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실행하는 도중에 자기도 겁이 나고 해서 중단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살뜰하게 챙기던 A씨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웃 주민들은 충격이 무척 컸습니다. 잘 먹고 잘 먹고 그래서 엄청 애들이 이렇게 다녀요. 많이 아프지 않는데 일어났으니까 많이 아프죠. A씨는 아이들과 동반 자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혼 후에 계속 술을 마시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활고에도 많이 시달렸다라는 진술을. 수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또 뚜렷한 직장이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약도 먹는 상태고 이 양육비를 제가 좀 보내야 하는데 저도 제 사정이 있어요. 보내주는 것도 하고 자기는 혼자 갔다가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생각도 좀 많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이가 다닌 어린이집을 찾아봤습니다. 하냐고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아빠가 키웠는데도 그 옷차림은 깔끔했고 아이들 표정도 굉장히 밝았고 아빠의 그 성격이 그게 폭력적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은 예상도 못했고. 그런데 어린이집 원비는 물론 아파트 관리비 등도 밀린 적이 없고 또 살고 있는 아파트 역시 A씨 소유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생활고로 인한 범죄가 아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수사는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해서 송치하는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학대 부분이 발견이 되게 되면 그 아동 학대 부분도 인지하여 추가 기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끔찍한 이유, 사건이 일어날 당시 숨진 아이보다 2살 많은 형인 첫째 아이가 한 방에 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6살 아이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모릅니다. 충격이 많이 커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동 전문 보호기관과 우리 경찰서 아동 전문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심리치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애꿎은 아이를 살해하는 일은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바로 어제도 경기도 김포에서 8살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흔히들 오죽하면 그랬겠냐면서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에만 주목하는 여론이 아직도 있습니다. 무고한 아이의 죽음을 동반 자살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빠의 실직이 직장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데 동반자살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자녀를 살해 후 자살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아이에게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장면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정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자녀 전체에 대한 그런 살해 행위가 보호자로서의 행위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혹은 자기 자녀의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과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여기에 더해 혼자 남은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사회와 제도에 대한 믿음 부족이 이런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가정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특히 어린 자녀가 남겨졌을 때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보살펴주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된다면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는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적은 계속 있어 왔지만 대책은커녕 아직 관련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부모의 손에 살해당한 뒤 동반 자살이란 운명하에 잊혀져야 하는 걸까요?